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참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 비판하는데 딱 한 사람,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동훈 장관입니다. 오히려 한동훈과 자기가 각을 세우면 오히려 한동훈한테 더 여론이 몰리고 지지가 몰리지 본인한테 몰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하고는 좀 굉장히 대립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한동훈 장관은요, 사람들이나 이렇게 유권자가 굉장히 친절해요. 근데 이준석은 그렇진 않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일반 국민들하고 잘 인사하지도 못해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굳이 이준석과 손을 안 잡아도 되는 거죠. 왜냐? 본인이 이준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이준석까지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준석을 끌어당겨야 되겠습니다. 이준석의 한동훈 장관 바라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패로 돌아갈 거다. 네, 이번에는요, 신당 창당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의 페이스북에 본인과 함께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록, 명단, 뭔지 모르겠어요. 당원도 아니고, 발기인도 아니고, 그런 걸 연락망? 이런 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 이틀 만에 3만 명, 4만 명 모였다. 그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을 하면서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반윤석열 전선, 이걸로 이제 설정을 하고서 그 세력들을, 중간지대에 있는 세력들을 좀 모으겠다. 이런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도 7명이 온다, 20명이 온다, 등등 이렇게 많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나타나는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26일 날 대구의 백스코어에 내려가서 토크 콘서트를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알고 봤더니 내려가는 사람이 천하용인 딱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김웅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또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다음에 천하람 지금 현재 순천갑 위원장 다 신당에 합류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지금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과연 이 신당이 되겠나? 왜냐하면 신당을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이라는 게 어떤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을 제외하고는 신당에 합류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자랑을 해야지만이 손님이 모이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신당 뉴스가 많이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문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 대전에 이어서 또 24일 날은 울산에 간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여러 가지 행보하고 또 지지자들이 어떤 지지를 보내고 이런 장면들이 나가면서 뉴스의 중심이 한동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준석에서.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주째 이준석 전 대표의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마음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왜냐, 12월 27일 날은 뭔가 본인이 정치적인 비전을 뭔가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 했는데 정작 막상 지금 보여줄 카드가 없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참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 비판하는데 자신한테 비판한 사람들 바로 갚아주고 비판하는데 딱 한 사람,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측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게 바로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심지어 이 한 장관의 행보가 정치권에 있어서 새로운 움직임을 불러온다고 하면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 조만간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과 대한민국을 향해 건설적인 방향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굉장히 자기와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하태경 의원은 한동훈 이준석 카드면 총선 압승이다. 이렇게 또 띄우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한동훈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면서 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절대 비난하지도 않고 이야기를 계속할까? 참 의구심이 듭니다. 의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한동훈 장관이 과연 이걸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에서는 비판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라든지 중도층에서 굉장히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많은 또 좀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 그런 한동훈 장관을 비난해봤자 본인한테 덕될 게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오히려 한동훈과 자기가 각을 세우면 오히려 한동훈한테 더 여론이 몰리고 지지가 몰리지
본인한테 몰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하고는 좀 굉장히 대립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한동훈 장관은요, 사람들이나 이렇게 유권자가 굉장히 친절해요. 그리고 보면 자신의 어떤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팩트를 근거로 해서 비판하는데, 반면 일반 국민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따뜻하게 대합니다. 근데 이준석은 그렇진 않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일반 국민들하고 잘 인사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매일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아주 두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 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이 이제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당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 킬러 컨텐츠가 없어요.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왜 우리가 뭐 이 가게를 오픈하면, 우리 집은 뭐 크라상이 맛있다. 우리 집은 아이스크림이 맛있다. 우리 집은 핫도그가 맛있다. 뭐 꽈배기가 맛있다. 뭔가 대표 상품을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게는 만든다고 이 계약은 했는데 뭘 팔 물건이 없어요. 자, 그러니 본인도 이제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접어 말어. 이 이제 고민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왜냐? 뭘 한다고 했는데 막상 아무것도 팔 게 없으면 사람들이 저 양치기 소년 같은 뭐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이제 요즘에는요, 본인이 조금 지금 윤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요구하는 사안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어요. 뭐 최상병 특검 뭐 받아들이는 거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만 되면 본인은 뭐 함께 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왜냐하면 떠나려니까 너무 밖이 춥고 배고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가만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예전 지도부와 좀 다르지 않을까? 한동훈은 나를 부르지 않을까? 한동훈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만약 비대위원장이 될 경우에 자신을 품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한동훈하고는 손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여지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이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미래 권력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또 그 미래 권력에 탑승하겠다. 뭐 이런 전략이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해서 본인이 했듯이 마찬가지로 이제는 또 말을 갈아타고 한동훈 말로 갈아타겠다는 이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한동훈과 함께 손을 잡으면 몇 가지 이점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세대 교체 붐을 상당히 불어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뭐 30대인 본인과 지금 갓 50이 된 한동훈 이렇게 될 경우에 세대 교체가 불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게요, 둘이 합하면 뭔가 두 개가 해서 합하면 더 커지는 게 있는 반면 오히려 더 작아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과 이준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과 이준석의 스타일, 친절과 불친절, 상대방에 대한 끝없는 공격, 아니면 적에 대한 공격, 뭐 이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화학적 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굳이 이준석과 손을 안 잡아도 되는 거죠. 왜냐? 본인이 이준석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이준석까지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준석을 끌어당겨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부족하고 모자란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한동훈 장관은 지금 전국 돌아다니다 보면 젊은 층들, 여성층들 너무너무 그 지지층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이준석이 갖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미 한동훈 장관은 갖고 있다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두 사람에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인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아무래도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정말 부부를 끓는 이준석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즉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지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한동훈 장관이 할까요? 저는 그 똑똑한 한동훈 장관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의 한동훈 장관 바라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패로 돌아갈 거다. 그거는 뭐냐면 본인이 아무리 추파를 보내지만 한동훈 장관은 별로 소용이 없다고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준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주변 사람들이 속속 지금 신당 불참을 통보하고 있고, 이상민 의원마저도 국민의힘 입당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뇨한 위원장은 오늘 또 양자 의원을 만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빅텐트가 쳐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준석의 설 자리는 있을까요? 글쎄요.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